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기업의 임원들이 주식을 팔았다. 근데 하필 그 판 시점이 꼭대기다. 이러면 이런 건 살짝 좀 스멜이, 그쵸? 그래서 뭐 괜히 좀 의심쩍고 찝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은 들 텐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 거죠. 이거를 공개가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미리 매도를 했느냐, 아니면 정말 그냥 뭐 그런 부분이 없고 단순하게 그냥 차익 실현인 거냐,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런 내용도 그냥 간단하게 오늘 이슈가 됐길래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 일봉 차트입니다. 최고가는 28만 9천원, 그리고 이제 22만 5천원이라는 요런 가격대를 지지받아주면서 새로운 박스권으로 시세가 펼쳐지고, 지금 이제 여기 윗 상단 부분에서 하이 포지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갭이라는 구간을 이제 깨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61선이 이런 22만 5천원 부분까지만 올라와 준다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또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이 하이 포지션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일단은 좀 한번 보시면 현대차 임원들은 현대차를 왜 1월 달에 주식을 팔았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현대차 임원 애플카 매도 일지 해가지고 싹 나와 있죠. 이런 건 뭐 숨길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뭐 가장 비싸게 판 분이 누굴까요? 여기 주가별로 나와 있네요. 우리가 28만 원을 찍고 빠졌으니까 26만 원일 당시에 매도 단가를 24만 8,500원에 팔았고, 이때 당시에 뭐 아침에 시초가에 팔았는지 20만 원에 파신 분도 있고, 12일 날 2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25만 원대가 좀 많네요. 25, 6만 원대가 평균적으로 25만 원대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뭐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뭐 1억대도 매도하신 분들도 있으시고, 그쵸? 이렇게 뭐 소량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분명히 이런 금액들은 뭐 한 떡값 하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원 13명이 지난달에 들고 있던 자사주를 팔았다. 확인된 규모만 해도 총 3,400여 주 정도가 되는데, 우선주 포함해서 처분액이 8억 3천만 원 규모다. 연초부터 애플과 현대기아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분야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등한 직후다. 그래서 수년간 자사주를 들고 있던 현대차 전무 상무님들 신고가의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임원들은 최소 1년 넘게 주식을 다 들고 있었고, 그러면서 상무 전무로 승진과 동시에 주식에 대한 보유량과 공시 의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13인의 13분의 우리 임원분들께서는 대부분 다 2019년과 20년에 승진을 하면서 자사주를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월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을 때도 6만원까지 떨어질 때도 모두 팔지 않고 주식을 다 쥐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오히려 3월 말 정의선 회장이 책임 경영 일환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서자 임원들도 일부 추가 매수를 하셨었다. 뭐 어쨌든 이번에 18에서 19만원대 박스권을 뚫고, 요런 박스권을 뚫고, 그쵸? 여기 하단 박스권을 다 뚫고 나서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시세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괜히 또 애플카로 인해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걸 꼭대기에서 노리고 판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들이 좀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실현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는 다음 주 거래소 심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뭐 면담까지 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 저랑 이름이 같으신 은성수 금융위원장님께서 거래소에서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금융당국이 조치를 취하겠다. 간부들과 상의해서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답을 피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근데 여러분들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현대차가 정부와의 뭐 그런 게 있어서 주가가 뭐 잘 안 빠진다, 뭐 여러 가지 뭐 있어도 좀 감춰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게 뭐 진짜 있든지 없든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진짜 뭐 코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식이 나오고 7만 7천여 대 리콜이면 리콜 비용만 해도 1조 원 정도, 이거 코나, 그렇죠? 리콜 안 뜨나요 여기? 참 이런 부분이 여기는 안 뜨네요. LG와 전기차 배터리 여기
비용 분담 논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LG에너지 솔루션 전기차 화재에 따른 리콜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그래서 비용 손실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코나 EV, 아이오닉 EV, 일렉시티 즉 전기 버스 이렇게 해서 화재가 좀 다 났었죠. 그래서 달리는 버스에서도 화재가 났었고, 이거는 이제 배터리 문제다라고 회사 측에서 LG 쪽에서 현대차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세 모델을 다 합치면은 2주 정도가 되겠네요. 코나만 거의 1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다 합치면은 2주 정도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장치였던지 제가 지금 어제 말했는데 지금 내용을 까먹었는데, 그 현대차의 뭐 어떤 장치의 문제다 뭐 그걸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는 있는데, 앞으로 현대차가 생산할 전기차에 대한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갑은 현대차 입장이에요. LG 배터리 쪽에서는 정말 큰 회사에 대한 어떤 지금 매출 기여가 좀 큰 건데, 현대차와의 어떤 이런 걸로 인해서 괜히 또 갈등이 생겨가지고 향후 매출에 LG 쪽에 배터리 쪽에 향후 매출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죠, 타격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LG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외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 우리 배터리를 쓰더라도 이런 일이 없다. 이건 현대차의 어떤 그 부품 문제다. 뭐 중간에 어떤 시스템 문제다라고 언급을 좀 했는데, 현대차 입장에서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이건 배터리다. 이렇게 또 우기고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논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한번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해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봐야겠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정부에서 뭐가 얽혀 있든 엮여 있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살펴보시면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이 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우리는 주가잖아요. 우리한테는 중요한 건 주가예요, 결국에. 주가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도 충당금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서 3분기는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됐다, 재무상으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간에서 많이 빠지고 시가를 6%나 빼버렸어요. 고점 대비해서도 거의 10% 이상 빠졌죠. 이때 당시에 대손 충당금 반영된다고 할 때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17%가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때는 개파락을 6.5%나 개파락해놓고서 양봉으로 강하게 끌어올렸죠. 그럼 이거는 기회를 삼고 있구나. 저희도 그래서 바로 16만 원에서 또 적극적으로 편입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16만 원이라는 단가가 완전 최저점이 돼버렸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큰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충당금이라는 거를 반영을 할 때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당금도 안 써주는 게 좋죠.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이익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대손 충당금 반영한다 하면은 또 괜히 규모만 보고 어쩔 수 없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이제 수치상으로 적자로 전환이 되니까 괜히 막 우려감을 막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더 저렴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우리도 잘 가지고 있고요. 땡큐 하고서 잘 받아들였죠. 이때 저 보시면 땡큐 하고서 잘 받아들여서 이렇게 현대차도 우리 두 자릿수 수익률로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이제 애플카 우리 아까 25, 6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현대차가 77%대까지 막 수익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팔고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더 멀리 보고 가는 거죠. 기아차 마찬가지고 카카오 마찬가지고, 카카오 지금 막 50%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60%까지도 이런 거 이제 잘 가져가고 있는 거고, 동방 같은 거 뭐 테마주로 또 들어가서 한번 또 시세가 잘 나오면 또 먹고 나오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토박스 코리아랑 삼성 출판사 뭐 많이 갔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건드려서 이렇게 그날 사고 그날 팔아서 수익 볼 수 있고, MS 오토텍 마찬가지고, 그렇죠? 삼성 출판사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결제 쪽으로, 그다음에 비트코인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도 단타로 그냥 접근을 하시면 되고,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놓고서 좋은 기업들을 편입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형주들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뭐 이제 카카오, 현대차, 저는 이 정도를 이제 좀 주축을 삼아서 이제 회원님들께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조정받고 있는 동안 계속 모아 담아라. 오늘 아랫꼬리에서도 계속 이거는 모아 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현대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뭔가 시장에서는 주가를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녹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 주워 담으면 돼요. 우리가 보는 거는 진짜로 전기차 시장에 대장을 할 때까지, 그리고 또 수소 관련된 어떤 아이템들, 기술력들, 자동차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나 어떤 미래산업의 친환경 차량으로 다 바뀔 때까지, 그렇게 해서 매출을 또 높여갈 때까지 저는 끝까지 좀 들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없는 분들은 이제 분할로만 담으시면 돼요. 분할만 룰을 지킬 수 있다 하시면 얼마든지 그냥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분할 매매를 나 못하겠다 그러면 사지 마세요. 죄송한데 그러면 사지 마세요. 본인이 더 괴로우실 거예요. 제 댓글에 와서 저한테 뭐라 하신다고 해서 저는 괴롭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괴로우실 거예요. 몰빵이란 단어 정말 불필요한 거예요. 주가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조정을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정을 받는데, 그런 조정 때마다만 이제 들어가서 담아도 충분히 물량을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는 그렇게 몰빵을 해서 가는 경우는 글쎄요, 뭐 진짜 내가 다 잘 버티고 장기 투자할 수 있다면은 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이 장기 투자를 못 하셔요. 그러니까는 좋은 기회를 좀 더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할로 담아가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 브리핑은 좀 맞춰보고요. 자, 앞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네 종목들 성향이 다 다르다 했죠. 한 달 정도 보유할 거, 약간 스윙 패턴, 한 3개월,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렇게 놓고 보는 거죠. 네오위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는 약간 단기 스윙 패턴, 지금 거래가 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실적 추정치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번 분기 실적부터 해서 이번에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뭐 서은 같은 거, 그렇죠? 역시나 최대 매출, 지금 분기 최대 매출을 이번에 목표로 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정배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에서 3개월 정도 보유를 해보실 분들은 서은 지금 단계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 단기 테마적인 것들은 그냥 그날 들어갔다 그날 나올 수 있는 것들, 뭐 우기투 이날 종가 베팅해서 그리고 다음날 15% 이상 막 수익 봤었고, 그러니까 그날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히토류도 오늘 좀 아침에 계속 봤어요. 히토류를 유니온이나 티플렉스를 아침에 제가 일부러 이거는 무조건 오늘 아침에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예상 시가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늦게 올라갔어요. 늦게 상승을 보였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어떤 검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미중 간의 갈등으로 엮이려나, 어떻게 엮이려나, 이거를 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거를 좀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좀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좀 보수적 관점으로 하려고 접근을 안 했는데 너무 아깝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깝게 됐지만, 오히려 오늘 한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유니온이나 티플렉스도 추후에 한번 좀 노려볼 수가 있겠죠. 불기둥이 터진 그 다음날 노려도 충분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진짜 좋은 종목들은 우리가 지금 잘 가지고 있어요. 뭐 2차 전지 쪽, 반도체 쪽, 지금 뭐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완전 쇼티지 현상,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미래 산업인데 오히려 지금 캐파가 더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시장은 지금 시장 자체가 규모가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현재 현존하는 기업들이 다 커버를 치고 있지 못하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만큼 전망은 좋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어떤 전방 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또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포트에 어떤 좋은 종목들을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좋은 기업들을 들고 있나? 이건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로 제가 또 포트를 구성해서 VIP님들께 또 편입을 시켜드리니까 오셔서 여러분들도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계좌의 상황이 맞는지, 지금은 물론 좋지 않은 성과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파란불 떠있고 이걸 떠나서 멀리 봤을 때 내 계좌가 진짜 클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지금 그런 종목들로 구성이 돼 있느냐, 이게 팩트 같습니다. 그런 계좌를 만들어 놓는 것도 여러분들의 선택과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과제를 저랑 같이 한번 좀 풀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정해진 금액 외에는 숨겨둔 금액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간의 금액을 선택하셔서 오시면 되는 거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